네,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필기가 또 잔뜩 돼 있죠. 네, 그 이유는, 네, 한번 또 이번에도 또 재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녹음은 좀 독특한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이건 뭐, 다 했어요. 다 했는데, 한 30분 넘게 한 것 같은데? 다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잖아요. 딱 확인을 해봤더니, 웬걸, 음성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아이패드의 그 스크린 레코딩 기능을 사용하는데, 그 스크린 레코딩 기능 중에 보면 이렇게 그 마이크가 켜져 있나 꺼져 있나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당연히 켜져 있을 거라 생각하고 한 건데, 딱 보니까 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를 재활용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기를 재활용할 거니까 펜이 조금, 예, 다른 색깔 해도 될 것 같네요, 이게. 제가 이제 본론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편미분이라는 여기 지금 파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파셜에 대해서 상미분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상미분. 예, 상미분이라는 용어 한자에 앞에 상자가 이상자고 항상 상자. 근데 이제 이거 영어로는 ordinary, 그러니까 보통의 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보통 미분 방정식이다. 이제 파셜에 대비해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이 상미분 방정식이라는 말 어제가 들어봤었거든요. 그래서 편미분에 대한 뭔가 대비되는 용어가 했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편미분 하면은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이제 그 변수 중에 하나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잖아요. 상미분은 그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그 변수 하나로 미분하는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좀 더 보편적인 걸 수도 있죠. 쉬운 걸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여러분들이, 상미분이란 말 듣거나, 뭐 영어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이런 말 들으면, 아, 요거는 편미분하고 좀 다른 거구나. 아, 일변수, 급변수, 뭐 이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그, 앞서 이야기에서 그 운동량을 그 편미분 연산자로 여기 지금 써져 있죠. P라고 하는 게 이제 운동량인데, 그 운동량을,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뭐 변수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이 X라는, 변수로, 미분하는, 편미분하는 편미분 연산자. 그러니까 편미분을 하는 행위, 편미분하는 뭐, 그거 자체로 이제 취급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P하고 어떤 값을 이렇게 고 여기 좀 X는 곱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곱하니까 점을 찍든지 안 써도 되죠, 사실은. 뭐 이렇게, 여기 이제 M이라는 어떤 또 변수가 있고, 값이 있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곱하는 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P 대신에 라운드 X, 라운드 하고, 이제 여기 M을 이제 그냥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분하는, 편미분하는 걸로, 우리 이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변환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변환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쓴 얘기는 뭐냐면요. 그래서 쓴 얘기는 뭐냐면, 음, 제가 이제 이 녹음을 할 때 좀 고민이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녹음을 할 때 아이패드에서 필기하면서 녹음하고, 또 이제 원고를 따로 좀 봐야 되잖아요. 어쨌든 써놓은 거를. 그걸 제가 아이폰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이제 이 컴퓨터가 없는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그 책 자체를 볼 화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너무 이게 언급을 잘 안 한다든지, 특히나 이제 책에서 나온 식 같은 거를 좀 쓰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다 어딘가에 옮겨놔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 종이책을 사든지 뭐 이래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책을 그 밀리의 서재라는 데서 이제 보고 있다 보니까, 예, 종이책은 조금 중복이고, 그래서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결론은 제 이 원고에 수식을 써놓자라고 생각했어요. 이 수식을 쓰는 방법에 지금 제가 노션에다 원고를 쓰는데 이 노션에서 레이텍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퀘이션을 이렇게 레이텍에 그 타입셋 맞게 이렇게 차면은 잘 들어가요. 좀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귀찮죠. 네, 되게 짧은 수식 하나 치려고 해도 레이텍으로 할 게 많아요. 그렇거든요. 어, 그래서 찾아봐야 될 수도 있고, 방법을.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거는 레이텍까지는 아닌데 비스무리한데 그냥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소식을 제 원고에다가 옮겨놓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네, 그렇게 했더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밑에 얘기는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만약에 어떤 값을 지금 이제 P에서 P 곱하기 뭐 하는 식으로 어떤 거를 곱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그거를 이제 미분이라는 행위로 이렇게 우리가 변환을 한 거잖아요. 바꾼 거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이제 놀라운 접근인데, 만약에 이게 대상이 수가 아니고 벡터라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음,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원래 벡터 곱하기 벡터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여기에 m인 거죠. 예, 요 m인 거가, 이 m이 만약에 벡터이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미분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선 그 전에 벡터 곱하기부터 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범한 수 혹은 스칼라와 달리 벡터를 곱하기 정의하는 게 생각처럼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봤을 때 이 그림은 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봐도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요. 뭘 쓴 걸까, 이거? 네, 어, 그렇고요. 뭐 쓴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써놓고도 뭘 쓴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실은 제가 이제 이게 어떤 식으로 맥락이 연결되는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가 이제 제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이 여기 ABC 여기 있구나. 그 공부할 때 무슨 센수학인가? 뭐 하여튼 그거 보면 이렇게 문제 난이도 급이 있더라고요. A, B, C. 그래서 C급에 이제 아마 C급이 뭐야? C타입에 있는 문제를 하나를 좀 풀어달라고 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다. 뭐냐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고등학교까지 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까먹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문자나 숫자 곱하는 거 할 때 이제 더 이상 X기호를 안 쓰거든요. 점을 찍던지 뭐 문자끼리는 그냥 아예 점도 안 쓰던지 뭐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 문제를 풀어줄 때 그런 식의 이제 접근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여기 보이시죠? 그죠? 가운데 뭐라고 해야 되나? 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나? 대형 그냥 그런 마름모거리였어요. 사각형, 예, 사변형? 예, 하여튼 그런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이제 몇 가지 값을 주고, 그 값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값을 이제 구해라 뭐 이런 문제였거든요. 사실 생각해보니까 이거 꽤 열심히 썼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이 문제를 지금 공부하는 게 대단히 뭐 대단한 것 같지는 않고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냥 제가 이제 수식을 이렇게 썼거든요. 이렇게 썼는데 지금 보이시죠? 뭐 A, B가 어쩌고저쩌고 막 쓰잖아요. 이렇게 쓰는데 실제 원래 문제에서는 다 가나다라로 돼 있습니다. 가나다라로 돼 있고 좋아요. 예, 좋은데 제가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까지 쓰는 이 표기법을 안 쓰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강제 선행을 한 느낌도 드는데,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시 풀어줄 때는 또, 이 기호를 다시 곱하기 나누기 열심히 써서 했죠. 음, 분수도 마찬가지고, 분수 물론 배우긴 하지만, 또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죠. 네,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좀 아마 중학교 때부터 이 표기법을 배운지 잘 모르겠어요. 확실치는 않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얘기 되게 많이 했네요. 그죠? 계산도,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좀 제가 뭐, 비판적이라고 했나? 좀 그런 게 뭐냐면,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이렇게 다 문자로 써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문제들이 다 요 A 값, B 값이 실제 값들이 다 소수점으로 돼 있습니다. 소수점도 거의 한 두 자리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자리 두 자리, 뒷자리, 이게 소수점 앞뒤로 두 자리. 그래서 이걸 다 곱하고 나누고 빼고 막 해야 돼요. 그 계산을 엄청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계산을 이렇게 막 요리조리 안 하려고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번분수 같은 걸 되게 잘 써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건 또 애가 좀 힘들어하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게. 그래서 꼭 이렇게 뭐 꼼수까지는 아니지만 미리 어떤 값이 나올 거 생각 예상을 해서 이 분수를 막 되게 좀 화려하게 되게 이제 잘 다룰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안 그래도 답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 그러고 하면은 계산이 많아지죠. 근데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 이렇게 잘 하는 게 베스트겠지만 아니더라도 할 수는 있는데 그거가 계산으로 이렇게 좀 전개가 되는 게 좀 아쉬웠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계산을 좀 중요시한다? 물론 계산 잘하면 좋죠. 계산 잘하면 좋은데, 음, 예, 이제 사실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요새도 뭐 다들 계산하실 때 뭐 이런 계산 직접 하시지 잘 않죠, 그죠? 예, 다 계산기 쓰고 뭐 컴퓨터에서 하기도 하고 뭐 그렇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미래에 컴퓨터가 없어져서 진짜 사람이 계산을 해야 된다면 그 능력도 좋을 수 있어요. 영화 이제 또 영화가 떠오르네. 여기서 지난번에 그 얘기 안 했네요. 그 영화 그 듄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듄. 예, 보신 분들 뭐 이건 소설에서도 다 나온 얘기니까 그런 건 뭐냐면 이 이제 듄에서 약간 그 뭐죠? 그 러다이트 운동하고의 약간 좀 뭐 확대된 버전이 나오거든요. 그 러다이트 운동이 뭐냐면 저도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말을 이거 잘 안 보이죠? 글씨에 바꿔야겠다. 색깔을 노란색으로 러다이트 러다이트 다이어트 운동 아니고요. 이름도 여기 어렵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영국의 그 산업 개혁? 뭐 하여튼 그 사람들이 직접 일하던 시기에서 이제 기계가 막 이제 막 찍어내던 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의 그 인력이, 노동력이 기계로 자꾸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를 잃고, 그런 거를, 거기에 이제 반감을 느끼고, 기계 타도 운동을 이제 벌입니다. 문명 타도일 수도 있죠. 반문명 표현,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운동이었던 거죠. 지금도 이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표현하면 보통 그렇게 그 약간 좀 지나친 기술 진보로 인해서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격으로 칭합니다. 그런 뭐 흐름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이제 AI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죠. 자동화 뭐 이런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러다이트 운동의 어떤 소지가 있는 거죠.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뭐죠? 듄, 영화 듄, 혹은 영화의 원전인 소설 듄, SF 소설, 듄에서는 이게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사실 사람들이 다 저도 그렇고 지금 뭐 아이패드, 아이폰, 뭐 그다음에 뭐 또 일할 때는 또 맥, 뭐 정말 컴퓨터 끼고 살잖아요. 물론 컴퓨터 안 끼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많이 그렇잖아요. 스마트폰 특히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점차 이 우리가 사실 기계라고 하면 되게 딱딱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컴퓨터 기계죠. 뭐 기계라는 게 무슨 공작 기계처럼 나무로 돼 있는 뭐 이런 기계만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뭐 사람이 아니면 기계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기계에 대해서 이제 인류가 거기에 뭔가 짓눌린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듀운에 나오는 용어들은 되게 어려워요. 잘 안 외워져요. 있는데 잘 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러한 비슷한 것 때문에 사람들이 더 이상 컴퓨터 안 쓰기로 결정했어요. 와, 대단한 결정이에요, 진짜. 음, 통 큰 결정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그 편한 걸. 그래서 이제 안 쓰기로 했는데, 안 써서 좋은 점이 뭐냐면, 좋은 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문제가 생겼죠. 뭐냐면은 컴퓨터가 하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사실 지금도 사람이 직접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문제는 없는데, 이제 복잡한 계산, 그다음에 뭐 예측, 많은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예측 이런 쪽이 이제 좀 힘들죠. 아무래도 사람이 하기에는. 그래서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웁니다. 대단하죠. 키워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우리 미래에 뭐 이건 소설이지만 그럴듯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이제 그 기계 문명 뭐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만 지나치게는 받아들이지 말자 하는 경우에 뭐 어떤 기계가 했던 일들을 사람이 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필요할 수도 있죠. 네, 계산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별 얘기가 다 나오네요. 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곱에 대한 얘기를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건데요. 사실 좀 얘기가 많아요. 예, 좀 방대해서, 제가 그때는 뭐 끊은 것 같기도 해요. 중간 다 얘기 못하고, 원고에 있는 얘기 다 못하고. 근데 어쨌든 일단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어떤 수와 수의 곱, 뭐 특히 이제 수 체계에서의 우리 뭐 실수, 뭐 복소수까지의 곱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된 반면, 이 벡터는 수의 나열이잖아요. 수가 한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 있는 수와 또 그 다른 또 여러 개 있는 수를 곱한다라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게 좀 그냥 뭐 되게 직관적으로 확 떠오르진 않죠. 그죠? 그래서 그거에서 첫 번째인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내적이라는 표현을, 표현되는 곱셈이 먼저 나옵니다. 뭐 역사적으로 먼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때 배우고요. 예,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이게 어떤 거냐면요. 그 각 성분을 짝지어서 곱한 다음에 그걸 더합니다. 여기 지금 여기 써놨네요. 내적 써놨. 제가 사실은 잡소리도 많이 했는데 넘어가고 있어요. 네, 이런 게 그 재녹음의 뭐 맛이라고 해야 되나, 묘미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벡터 이렇게 있고 두 번째 벡터 VW 이렇게 있을 때 성분이 지금 1, 2, 2, 4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랬을 때 V 여기 내적은 이 가운데 점으로 찍습니다. 는 이렇게 1하고 2 첫 번째 성분끼리 곱하고 숫자죠, 그죠? 곱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끼리 곱한 다음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 성분의 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곱의 연산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덧셈이 개입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벡터 두 개의 내적은 값이 뭐죠? 스칼라입니다. 값이 나와요. 실수가 복소수건 뭐 어떤 값이 나와요. 음. 지금 보면 그냥 아시다시피 이 두 벡터가 차원이 같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분 수가 같아야 되겠죠. 짝이 맞겠죠. 이게 내적입니다. 요거 오늘 고등학교 때 벡터 배울 때 배워요. 그럴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아마. 네, 뭐 3차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차원까지는. 사실 이거는 뭐 차원을 크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N차원도 다 정의가 되니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특이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도 이제 뒤에 이제 다른 곱셈이 나오니까, 벡터에 대한, 이 내적이라고 부르는 거가, 벡터끼리 곱했는데, 이렇게 벡터가 아닌 값이 나오죠. 벡터가 아니죠. 그죠? 스칼라가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스칼라 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이 곱셈을 이름으로는 적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벡터에 대한 곱셈 연산이지만 그 연산의 결과가 벡터가 아닌 스칼라가 나온다.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가 이제 곱셈의 영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거의 기하적인 의미가 매우 독특합니다. 뭐냐면은 여기 지금 밑에 써져 있죠.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게 뭐냐면 이 내적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아까 성분을 알 때는 이렇게 쓰는데 만약에 우리가 두 벡터의 그 크기, 놈이죠. 크기를 알고 그 벡터가 둘이 이루는 각을 세타를 알 때 그 세타의 코사인 값을 이렇게 다 곱하면 된다는 거죠. 예적 값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보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 코사인 세터는 반대가 아니죠. 이 식을 잘 이렇게 정리해 보면 코사인 세터가 이렇게 계산이 돼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값이 계산이 되죠. 코사인 값. 그럼 이거 생각해보면, 사실은 이 벡터의 크기도 이 성분을 알면 다 계산되거든요. 스퀘어 루트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로. 그래서 성분을 다 알면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세터 값,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코사인 값을 알면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는 그걸 똑바로 못 얘기했는데, 왜냐면 역함수, 역 코사인.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역 코사인 해도 알아들 것 같긴 한데, 사실 코사인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죠? 써도 되겠지 하겠지만. 통상은 보통 아크 코사인. 아크를 우리가 코사인의 그 상함수 역함수를 아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크라고 왜 그러냐고 이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이게 이제 이 역함수가 결국 역함수의 값은 이 라디안 값, 각이 나오잖아요. 이 각이 정확히 얘기하면 이 반지름이 1일 경우에 이 호의 길이래요. 이 호의 길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죠? 요 뭐죠? 예를 들면 90도.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직각호. 그죠?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길이가 얼마냐는 거. 반지름이 1일 때. 요게 2분의 파이라는 거죠. 오, 그렇네, 진짜. 그렇네. 전체가 2파이잖아요. 그죠? 한 바퀴 돌면 원의 그 둘레의 길이. 네, 그래서 그렇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라고 한답니다. 붙였답니다. 좋은 이름이네요. 뭐 이렇게 뭐 의미도 없이 이렇게 붙이는 것보다요.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인간 친화적으로.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이제 된다라는 거 아마 이제 입시하신 분들은 기억을 잘 하실 거예요. 관련된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적에 대한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이 외적은 사실 고등학교 때 아마 공식적으로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그거는 뭐 선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곧 이제 초중고 과정을 넘어서는 거니까 선행도 아니죠. 하지만 대학 과정을 먼저 고등학교 때 배운다고 하면 그것도 선행이네요. 그래서 요런 기호도 다릅니다. 그것도 가운데 점이 아니고 이렇게 x 좀 크게 씁니다. 이렇게 크게 쓰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벡터를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크로스로 곱하면 그때는 벡터가 나옵니다. 같은 차원의 벡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고요. 이거는 통상 이제 3차원에서 보통 좀 얘기하는 곱입니다. 그렇고 결과가 벡터가 나오다 보니까 벡터 곱이라고 하고요. 어, 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외적에 대해서는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살짝 조금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특히 한국에서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적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이제 선행으로 배울 수 있는 뭐 외적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대학 가서도 아마 교수님들이 자연스럽게 내적, 외적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데 이 표현이, 우리가 잠깐 본 것처럼, 어, 잠깐 뭐죠? 연산의 결과에 대한 표현인 스칼라 곱이나 벡터 곱과는 조금 의미가 좀 다르죠, 그죠? 내외가 스칼라 벡터랑 별로 매핑이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 내외가 다 어디서 온 거냐는 거죠. 그 다음에 원래 또 이 스칼라 곱은요, 도트 프로덕트라고도 부릅니다. 가운데 연산기호가 점으로 생겨서. 근데 벡터 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십자 이렇게 약간 생겼잖아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네, 여기 됐어요. 하나. 그래서 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배운 아까 스칼라 곱은 도트 프로덕트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스칼라 프로덕트, 도트 프로덕트. 그다음에 벡터는 벡터 곱, 벡터 프로덕트, 뭐죠? 크로스 프로덕트 이렇게 부를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막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 내적, 외적에 대한 영어는 의외로 얘네들이 아닐 것 같잖아요. 그죠? 아무리 봐도. 그죠? 실제로 이너 프로덕트와 아우터 프로덕트가 존재합니다. 수학의 개념으로. 네. 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미 다 이게 자리를 잡혔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또 지금 막 교통정리하기가 쉽진 않겠죠. 특히나 지금 이제 고등학교에서 내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대학 가서는 대학에서 공업수학이나 뭐 같은 수학을 선형대수학을 배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수님들이 대체로 내적 외적이라는 표현보다는 벡터 곱, 스칼라 곱, 혹은 벡터 프로덕트, 뭐 스칼라 프로덕트, 아니면은 아까 도트 프로덕트, 뭐죠 크로스 프로덕트, 요 용어들을 더 정확히 쓰신대요. 내적 외적은 워낙 좀 뭔가 좀 큰 범위를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렇고요. 참고로 이 이너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이너 프로덕트의 일종이 내적이에요. 그래서 살짝 포함 관계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아주 틀린 말은 또 아니긴 해요. 근데 너무 포괄적인 거죠. 너무 그 광의의 용어인 거죠.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영어로 이너 프로덕트 이꼴 도트 프로덕트는 아니라는 거죠. 이꼴은 아니라는 거죠. 그 도트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중에 도트 프로덕트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아우터는 좀 상황이 달라요. 아우터는 음, 아우터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일단 또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좀 구분을 좀 지어봐야겠죠. 어쨌든 그래서 근데 사실은 뭐 현재로서는 이 용어들이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한국에서 내적이라고 그러면은 도트 프로덕트나 스칼라 프로덕트를 의미하고 한국에서 외적이라고 보통 부르면 따로 특별히 막 아우터 프로덕트입니다라고 언급하지 않는 이상 보통 우리가 벡터 프로덕트나 크로스 프로덕트를 의미를 하고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이거 괜히 얘기하고 더 헷갈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그 이너 프로덕트는 연산자가 이렇게 쓰인답니다. 이렇게 에러 브래킷으로, 이렇게 쓴대요. 그래서 우리의 뭐죠? 도트 프로덕트 점과는 좀 다르죠? 그 다음에 외적의 경우에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이게 곱셈이잖아요? 근데 뭐죠? 이 외적, 아우터 프로덕트는 이 X에다가 동그라미 씌워가지고 쓴대요. 그렇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아우터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좀 나오는 그 차원수도 좀 달라요. 그래서 아우터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3차원 벡터, 4차원 벡터 아우터 프로덕트 하면은 행렬이 나옵니다. 3x3 행렬. 3x3 행렬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들어보니까 이 트레이스가 뭐 크로스 프로덕트에 해당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트레이스라는 건 대학 성분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하네요. 대학 성분이면 이제 차원이 이제 다시 3차원이 되겠죠. 그런데. 자, 그렇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포함 관계라고 하기 조금 약간 그렇네요. 외형적으로는 포함 관계긴 한데, 그죠? 어,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 이렇게 했네요. 그죠? 했는데, 그래서, 어, 네, 한국에서 쓰는 내적이라는 표현, 한국에서 쓰는 외적이라는 표현들이 이렇게 도트 프로덕트, 스칼라 프로덕트, 하지만 영어의 이너 프로덕트와 같은 건 아니라는 거 포함 관계긴 합니다. 여기는 외적의 경우도 여기 보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 프로덕트 이렇게 하는데 이 경우는 아우터 프로덕트와 당연히 같지 않고 포함 관계도 사실상 아닌 셈이죠. 연산의 일종이라기보다는 이 아우터 프로덕트의 결과에 이 트레이스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얘기했었네요. 어, 많이 했네.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도 지금 제 생각에는 한 30분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멈췄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 벡터 곱을 어떻게 계산하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그 뭐죠? 이 내적, 스칼라 곱은 식도 쉽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이제 이 외적의 경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크로스 프로덕트 경우는 이 3차원의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계산이요. 잘 보세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써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책에 있을 거야. 책에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를 V, 벡터를 이렇게 쓰면은, V는, 예를 들면은, X1, Y1, Z1.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V1이 할게요. V2로 할게요. 벡터 두 개 있다 하니까, X2, Y2, Z2.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첨자가, 예, 똑같죠. 그죠? 맞춰놨어요. 이렇게 멋지게 맞춰놨어요. 좋죠, 좋죠. 자, 이랬을 때, 이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요거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요. 계산 잘 보세요. 성분이 이제 세 개 성분이 있겠죠? 좀 크게 쓸게요. 이렇게 아주 크게 써가지고, 성분이 있는데, 첫 번째 X 성분. X 성분을 계산할 때 X 성분이 개입이 안 돼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것부터 쓰고요. Y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Y의 곱의 짝이 뭐냐면요. V2의 Z 성분이에요. 오. 반대는 어떻게 될지 좀 이해가 되죠. 이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아닙니다. Y2의, 네. Y2인데 제가 순서를 이렇게 쓰려고 바꿨어요. 첫 번째 걸로 기준으로 쓰게 하려고. 그래서 이거를 G1, Y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게 이제 X 성분입니다. X 성분 계산에 X 성분이 없어요. 신기하죠. 그 Y 성분도 그럴 것 같죠. 그죠? 여기 조금 줄였어야겠다. 그래서 Y 성분도 Y 성분 계산에 Y가 안 나옵니다. 그럼 뭐가 나오겠죠? Z가 나오죠. 그죠? Z1, 그 다음에 여기는 X2. 서로 이렇게. 빼기, 여기는, Y1, 그 다음에, Y 안 나오죠. 자. 자기가 안 나오다고. 네, 그래서 여기는 X1, Z2.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는 이제 Z 성분이잖아요. 그래서 Z 성분은 XY만 나오겠죠. X1, Y2 빼기 Y1, X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쉽지 않죠? 외울 수 있을까? 근데 이거 외워서 뭐 할 건데요? 라는 생각이 들죠. 네. 첫 번째는 이 외적의 벡터잖아요. 결과가 3차원 같은 차원의 3차원의 벡터잖아요. 이걸 이제 W라고 해보면 W W 벡터의 크기가요.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V1 벡터와 V2 벡터의 사인 두 벡터 이름값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두 벡터가 이루는 이 평행사 변형? 맞죠? 이거의 넓이에요. 네. 그쵸? 여기 세타니까. 삼각형 두 개 붙인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좋죠. 그래서 이제 뭐 두 벡터가 이루는 뭐 평행사 변형의 넓이고라고 한 번에 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이게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3차원이기라고 하지만은
2차원에서도 적용이 돼요. 요거는 의미가 있어요. 2차원에서. 왜냐면 3차원이라고 해도 한 차원 그냥 밑에 내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G가 0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성분만 알아도 계산이 되는 거죠.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기가 막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럴 때 되게 유용하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게 벡터인데, 벡터가 크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 W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는데, 이 방향이 또 기가 막힙니다.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은, 방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돼요. 엔드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이 내적이 0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코사인 세타가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벡터 길이가 다 0이 아니라는 가정 아래. 그래서 수직이라는 얘기예요. 수직 이렇게 쓰죠. 그죠? 수직 이렇게 써도 돼요. 네, 뭐 이렇게 꼭 내적으로 표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W1이랑 W랑 수직이고, 이게 그 다음에 V2랑 W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예요. 그죠? 이게 이제 2차원에서는 안 나오기 때문에 3차원이면 좀 더 그죠? 의미가 있죠. 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게 또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두 벡터의 수직인 벡터를 구하시오. 그냥 껌이죠. 왜 자꾸 하면 되는 거죠. 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얘기 되게 오래 한 것 같아요. 네, 진짜 오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더 할 얘기가 있는데,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또 애매하게 끊긴 좀 애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라는 거를 이제 이제 책이 나오죠? 책이 나오는데, 삼각형 이렇게 생긴 거, 거꾸로 쓴 거. 이렇게 된데, 여기에 뭐냐면은, 이게 이 대리라는 게 뭐냐면은, 라운드 X, 라운드 Y, 라운드 Z, 라운드,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각 성분별로 이렇게 그 편미분을 하는 거죠. 음, 이해되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까도 이렇게 운동량 P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개의 곱을 이렇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바꿔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바꿔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수의 곱에서는 알겠는데 이게 수가 아니고 벡터면은, 이렇게 벡터면은 이게 곱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럼 곱에 예를 들면 우리가 두 종류가 있다고 치면은 내적도 있고 외적도 있고, 그러면 내적, 외적 각각 생각해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내적일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내적인 경우가 어땠어요? 각 성분, 얘네 둘의 성분을 곱해서 더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앞부분이 이제 성분의 곱으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면은 편미분하고 곱하는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V가 이거 라지 V로, 아마 책에도 라지 V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이제,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이제 기호를 대리라고 쓰고, 이제 이거를 내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XV 이렇게 쓰면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X 플러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VY 플러스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Z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죠. 네,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내적이 아니고 크로스 프로덕트로 생각하면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로 생각하면은 이거 이렇게 있잖아요. 되게 복잡하죠. 생각만 해도 어질어질하죠, 그죠? 근데 하려면 할 수 있어요. 하려면 할 수 있고, 제가 그냥 성분 하나만 보여드리면, 너무 또 겁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성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성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가 그게 Y였잖아요. Y1이었잖아요. 근데 Y1 대신 라운드 Y, 라운드, 그 다음에 VZ, 빼기, 그 다음에 여기 라운드 Z분의 라운드 V, Y.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와 같이 하는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발산, 다이버전스라고 그러고요. 발산. 그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회전, 컬이라고 부릅니다. 컬. 다이버전스. 이거는, 회전. 컬. 컴퓨터 하는 사람들은 컬 많이 쓰죠. 네, 뭔 소린가 할 텐데. 아무튼, 네,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내적과 외적의 각각의 결과 타입과 뜻은 생각해보면 와닿는 것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 컬은 뭐죠? 벡터고, 그죠? 회전이라는 게 이제 방향이 중요하다는, 크기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발사는 이 시스템이 얼마나 지금 그 폭증세냐, 뭐 그런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스칼라 값인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어우, 진짜 길었어요. 네, 지금 한 40분 될 것 같아요. 40분도 넘는 안 되는데.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